저 사람이 그 쌍둥이 언니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숨소리까지 조용해졌습니다. 15층 버튼 옆에 새로 눌린 숫자 42층. 윤지가 있는 층.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에 쥔 사원증을 꽉 움켜쥐고 윤지는 정면만 바라봅니다. 서로 닮지 않은 얼굴, 같은 생년월일, 그리고 회사 전체가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듯한 침묵. 그때 윤지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뜹니다. 김태성 차장, 가장 먼저 해고 통보.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 순간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진실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망가진다면 여러분은 그 진실을 끝까지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덮으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재편성. 태양그룹이 어제 투명 경영 선언을 발표하며 임원 7명을 정격 해고했습니다. 이는 3개월 전 드러난 재벌가 쌍둥이 분리 사건 이후 첫 대규모 인사조치로 서연은 원룸 창가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극적인 상봉은 감동을 주었지만 이번 대규모 해고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해고자는 직접 관여도가 낮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연이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참치김밥. 법적으로는 한지연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이 김밥을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양그룹 인사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연 씨,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근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팀 회의가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지연.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 법원이 인정한 이름.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의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양그룹 본사 42층. 윤지는 전략기획실 상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내 게시판이 열려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잘렸다. 진실 밝혔다고 영웅 취급받는데 정작 피해는 우리가 보네. 쌍둥이 중 누가 진짜 후계자냐? 윤지의 손가락이 마우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 수가 200개를 넘긴 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윤지가 첫 번째 글을 클릭했습니다. 김태성 차장님이 가장 먼저 해고 통보받았다던데 그분은 30년 전 일에 직접 관여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 이게 투명 경영이냐? 그냥 본보기로 자른 거 아니냐? 윤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김태성, 기획실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지도 그를 알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회사 행사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던 사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지가 재빨리 게시판 창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후배 직원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오전 임원회의 있으시죠? 응, 알아. 자료 출력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나가봐. 후배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 자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경영승계구도 재편안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전 9시 30분 태양그룹 본사 로비. 서연이 유리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이 모든 것이. 한지연 씨. 누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반박자 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회공헌팀은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쌍둥이 언니래. 진짜 윤지 상무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네.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서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직원이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윤지가 있는 층.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만 울렸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내리겠습니다. 서연이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회공헌팀 팻말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 오셨네요.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지연, 한지연. 아직도 자신의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는 보육원 출신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지연 씨 의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취업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임원 7명 정격 해고, 직접 관여도 낮았다는 의혹.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한도연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점심에 만나자. 호텔 라운지로 와라. 서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42층 회의실. 임원 15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경영승계구도 재편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무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경영승계 문제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대외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다 서민적이고 친화적인 인물을 후계자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연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윤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지 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지에게 쏠렸습니다.
윤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저녁같이 식사하자. 윤지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1시 시내 한 호텔 라운지. 서연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조명. 한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앉아라, 지연아.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을 따라주고 갔습니다. 한도연이 서연을 봤습니다. 사회공헌팀은 어떠냐? 괜찮습니다. 적응은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뉴스? 임원 해고요. 7명이나. 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 일이다. 그분들이 정말 다 잘못한 건가요? 과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던데요. 한도연이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아,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어려운 결정이요? 아니면 편한 결정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한도연이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지연아, 지금은 조용히 하자. 제가 돌아온 게 윤지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다들 저를 보고 수군거려요. 윤지도 그럴 거예요. 한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도, 너도 둘 다 내 딸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밀려나고 있잖아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식사는 사양할게요. 지연아. 한도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한 발 멈칫했습니다. 지연. 그 이름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이윤지의 자리. 다음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 42층 복도. 윤지는 회의실에서 나와 천천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윤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인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상무님. 뒤에서 누군가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마케팅팀 과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보고서 결제 부탁드립니다. 과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지가 받아들었습니다.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혹시... 뭔데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윤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은 표정이었습니다.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한지연인지 자신인지. 윤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제 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연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지의 손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한 화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20년간 준비해온 후계자의 모습.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후배 직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상무님, 오늘 저녁 회식 참석하시나요?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그날 저녁 7시 회사 근처 고깃집. 전략기획실 직원 10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가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무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요, 다들. 편하게 먹어요. 윤지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윤지 앞에 소주잔을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상무님, 한잔 하세요. 고마워. 윤지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대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대리를 쳐다봤습니다. 윤지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임원 해고도 그렇고 승계 문제도 그렇고. 다른 직원이 급히 대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 그만해.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 왜 꺼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대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궁금한 거 물어봐요. 대리가 윤지를 봤습니다. 윤지 상무님이 후계자 되실 줄 알았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윤지가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술을 따라 단숨에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잖아. 윤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과장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상무님 건배 한번 합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건배. 직원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윤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건 밤 10시였습니다. 윤지는 직원들과 헤어져 혼자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맥주 4개를 샀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둔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윤지가 캔맥주 하나를 땄습니다. 쉭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틀린 게 없었는데. 윤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내가 밀려나야 해?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물만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계속 마셨습니다. 한 캔,
2캔, 3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한도연이었습니다. 윤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껐습니다. 4번째 캔을 땄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빈 캔들이 발치에 나굴거렸습니다. 새벽 2시 윤지는 취한 채로 오피스텔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윤지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뭐지? 윤지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윤지는 화장실을 나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윤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윤지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부은 눈을 가렸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립스틱을 진하게 칠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젯밤 무너졌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윤지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응, 안녕. 윤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만 울렸습니다. 15층, 20층, 30층.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어때? 윤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응. 4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윤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윤지 상무님은 어떻게 되는 거래? 글쎄, 한지연 씨가 후계자 되면. 윤지가 지나가자 직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듯한 목소리. 윤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언니는 잘 지내? 타이핑하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언니, 나 지금 또 지웠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죄책감의 무게. 일주일 후 오후 1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점심 먹었냐? 아직요. 지금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 명동 호텔 라운지로 와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연 씨, 어디 가요? 아버지가 부르셔서요. 점심 먹고 올게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명동 롯데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불렀는지 대충 짐작했습니다. 후계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30분 후 호텔 라운지. 서연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갔습니다. 밥은 먹었냐?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메뉴 봐라. 주문하고 이야기하자. 한도연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스타로 할게요. 그래. 한도연이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포크를 들어 파스타를 조금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연아. 한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사 일은 어떠냐? 적응은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프로그램 잘 준비하고 있다면서? 네,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잘랐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회에서 후계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너를 후계자 후보로 검토하고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돌아온 게 윤지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윤지는 20년 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회사 프로젝트도 이끌었고 임원들도 다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도연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아, 윤지도 너도 둘 다 내 딸이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냐? 서연이 한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다들 저를 보고 수군거려요. 한지연 때문에 윤지 상무가 밀려난다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임원 7명 해고됐다고. 그분들 중에 직접 관여 안 한 사람도 있대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회사 일이다. 회사 일이요? 제가 진실을 밝혔는데 그 진실이 누군가를 자르는 도구가 됐어요. 지연아,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저는 진실만 원했어요.
누군가 잘리는 걸 원한 게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도연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지연아, 진정해라. 진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아니면 편한 방법이었어요? 한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지연아, 앉아라. 아직 식사도 안 끝났잖아. 식사는 사양할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도연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 서연이 한도연을 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은 너를 볼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그 현실이 싫어요. 서연이 팔을 빼냈습니다.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연의 파스타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42층. 윤지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임원 5명이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3건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윤지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윤지가 물었습니다. 임원 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지 상무 4분기 목표는 전년 대비 20%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윤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계획안이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윤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임원 1명이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 상무. 네, 전무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2사람이 회의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 후계 문제로. 윤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윤지 상무는 20년 동안 준비해 왔어. 다들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무님,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지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한 화장, 단정한 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윤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질 테니까. 윤지는 물을 끄고 손을 닦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지연 씨가 후계 사양했다더라. 윤지가 글을 클릭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겸손한 척하네. 어차피 이미지 관리지 뭐. 윤지 상무님이 더 적합한데. 아니, 서민 출신이 더 좋지 않나? 윤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 윤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됐을 때 웃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그 언니가 어딘가에서 혼자 자라고 있다는 걸. 윤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언니, 타이핑하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무엇이 미안한 건지? 힘들다고? 그건 너무 솔직한 건지? 윤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어긋난 감정. 다음날 오후 3시 태양그룹 본사 15층 복도. 서연은 서류 뭉치를 들고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프로그램 자료를 출력해야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복사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지였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사기를 봤습니다. 위잉 소리를 내며 종이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어때? 윤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짜? 응. 복사기에서 마지막 장이 나왔습니다. 윤지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이 윤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잠깐만. 윤지가 멈춰섰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윤지의 눈빛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바빠. 언제면 시간 돼? 윤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바빠. 다음에 하자. 윤지야. 미안. 윤지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복사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사기의 대기 화면만 깜빡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복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복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집에서 저녁 먹자. 윤지한테도 연락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날 저녁 7시 한도연의 저택. 서연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이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독립해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지연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지연아. 네. 서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갔습니다.
윤지는? 서연이 물었습니다. 곧 올 거다. 회사 일이 좀 늦어진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20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왔구나, 윤지야. 앉아라. 윤지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지는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자. 식당으로 가자. 한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윤지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먹어라.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음식을 집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이 먼저 반찬을 집었습니다. 서연과 윤지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윤지야. 두 사람이 한도연을 봤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한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다. 서연과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진실이 밝혀지고 회사가 바뀌고 우리 관계도 바뀌었지. 한도연이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너희 둘 다 내 딸이라는 거야.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응?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한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궁금한 거냐? 가족이면 서로 아프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지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윤지야, 나 때문에 힘들지? 서연이 윤지를 봤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나도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언니,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 한지연 때문에 윤지 상무가 밀려난다고. 윤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언니 잘못이야?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존재가 너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럼 어쩌라고? 언니가 다시 사라져?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지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아빠는 이 상황이 진정이 돼요? 윤지가 한도연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후계자가 되라고.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윤지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으니까 후계자를 바꾸겠다고요? 한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윤지야, 앉아라. 아직 식사도 안 끝났잖아. 식욕 없어요. 윤지가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이 윤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윤지가 서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더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밀려나고 있잖아. 윤지가 서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는 언니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는 내가 더 싫어.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 존재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윤지야, 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윤지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도연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갈게요. 지연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서연도 식당을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차가운 음식들.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지나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지나쳐갔습니다. 서연은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편 윤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윤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지야, 괜찮니? 아빠가 미안하다. 윤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옆에 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 11시 서연은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렸습니다.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갔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오전 임원의 방문. 일주일 후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참치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빵이 퍽퍽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사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한지연 씨 맞으시죠? 서연이 조금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사내 게시판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며칠간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남자가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갔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봤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성, 사내 게시판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 전 태양그룹 기획실 차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해고됐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망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태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비자금 조성 당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김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했죠.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정리했던 서류들이 무엇이었는지. 김태성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죠. 그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서연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김태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주세요. 끝까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죠. 과거 비리 연루자를 정리한다고.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신입사원이었을 뿐이라고. 김태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말했습니다. 알고도 침묵한 것도 공모라고. 회사 쇄신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를 가장 먼저 잘랐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지연 씨. 김태성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실로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희생됩니다. 김태성이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이 저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자를 명분이 됐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해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김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등록금이 다음 달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서연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김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뭐요? 진실에도 대가가 있다는 걸요. 김태성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커피값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괜찮습니다. 김태성이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한지연 씨, 조심하세요. 진실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김태성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입만 베어 문 채로. 서연은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야, 나야. 언니, 지금 시간 돼? 만날 수 있어? 윤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식당. 기억나? 응, 기억나. 거기서 7시에 보자.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조용한 골목길 안쪽 식당. 서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왔어? 응.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파스타 2개요. 서연이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가고 갔습니다. 윤지가 서연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했어. 서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김태성을 만난 것, 그가 한 이야기, 가장 먼저 해고됐다는 것,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본보기로 잘렸다는 것. 윤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이런 기분일까? 내가 진실을 밝혔는데 그 진실이 누군가를 무너뜨렸어. 그건 아빠 잘못이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 파스타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응?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언니도 나도 똑같아. 우리 둘 다 모르겠어. 윤지가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스타를 조금 먹었습니다. 서연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윤지가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따로 있어. 아빠야. 아빠가 진실을 또 다른 도구로 쓰고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아빠한테 가야 해. 같이. 윤지가 서연을 봤습니다.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서연이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지야. 우리 자매잖아. 윤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습니다. 우산 없어? 윤지가 물었습니다. 응, 없어. 나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어깨가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니, 내일 아빠한테 연락하자. 응, 그러자. 같이 가는 거야.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적셨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 나타난 만년필. 며칠 후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42층 회의실. 임원 15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 긴급 경영 현황 보고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회사 주가가 7% 하락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하향하는 붉은 선이 선명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불공정 인사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책은? 이사회에서는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이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의 그래프를 봤습니다. 떨어지는 주가, 쌓이는 문제들. 한도연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회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검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한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되세요? 윤지랑 같이 뵙고 싶어요. 한도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로 와라. 회장실로. 한도연은 만년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둔 채로 뒀습니다. 오후 2시 태양그룹 본사 1층 로비. 서연과 윤지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장돼? 윤지가 물었습니다. 응, 너는? 나도.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20층, 30층, 40층, 4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서연과 윤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가 같이 온 거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래? 서연과 윤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지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한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서랍 안에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앉아라.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과 윤지가 책상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도연이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성 씨 아세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획실 차장이었던 사람 말이냐? 네.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 본보기로 잘렸다고. 한도연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건 회사 결정이다. 윤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공정한 결정이에요? 윤지야, 이건 경영 판단이다. 경영 판단이요? 아니면 편한 방법이에요?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도연이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윤지야, 서연아.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주가가 떨어지고 노조가 움직이고 언론이 공격하고 있어. 한도연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 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부 갈등 종결을 위한 특별합의서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해고된 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인사 문제로 시끄럽지 않게 정리하는 거다. 그럼 김태성 씨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끝난다. 회사도 안정되고 주가도 회복되고. 한도연이 서연과 윤지를 봤습니다. 너희 둘이 이 합의안에 동의하고 대외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면 된다. 서연과 윤지가 서로를 봤습니다. 한도연이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검은 만년필.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펜으로 서명하면 회사 내규상 최종 합의로 간주된다. 한도연이 만년필을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먼저 서명해라. 서연이 만년필을 받습니다. 1편에서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던 그 펜.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펜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펜은 진실을 쓰는 도구였는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이제는 누군가의 생계를 덮는 도구가 되는 거네요. 서연이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도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명 안 할 거예요. 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은폐예요. 윤지가 거들었습니다. 아빠, 언니 말이 맞아요. 이건 30년 전이랑 똑같아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한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회사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어려운 거 알아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펜으로 서명하면 내가 30년간 그래왔듯이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된다?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예요? 한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쓰세요. 윤지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두지 마세요.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 주가가 떨어지고 임원들이 반발하고 언론이 공격하는데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30년 전에도 이 펜으로 문제를 덮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갈라졌잖아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한도연이 두 딸을 봤습니다. 서연과 윤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딸이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따르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윤지가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펜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윤지야.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합의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펜으로 비자금 서류에 서명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한도연은 만년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닫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과 윤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잘한 거지? 윤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배고프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뭐 먹을래? 김밥? 좋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편의점을 찾아서 해시태그 챕터 7 거부의 선언. 다음 날 오전 9시. 한도연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그대로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빈 서명란. 한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연 씨와 윤지 상무님이 오셨습니다. 뭐?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도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5분 후
서연과 윤지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한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왜 왔냐?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이야기하러 왔어요. 어제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윤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한도연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윤지도 앉았습니다. 한도연이 두 딸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만년필이었습니다. 어제 한도연이 서랍에 넣어둔 바로 그 펜. 이거 가져왔어요. 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어제 나가면서 가져왔어요. 서연이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쓰세요. 지연아, 그게 무슨... 이게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두지 마세요. 한도연이 만년필을 받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펜. 비자금 서류에 서명할 때, 딸을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때, 항상 이 펜이었습니다. 지연아, 윤지야.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지켜야 해. 직원들을, 주주들을. 윤지가 끊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다.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아빠는 같은 선택을 했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고 언니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선택하는 거예요. 편한 방법을 선택할 건지, 옳은 방법을 선택할 건지. 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 윤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울어도 돼요. 한도연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합의서 위로. 서연이 휴지를 꺼내 한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한도연이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두 딸을 봤습니다. 너희 말이 맞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는 30년 전에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선택을 하려고 했지. 한도연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펜으로 너희 엄마를 잃었고 지연이를 보냈어. 그리고 지금도 이 펜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했어. 한도연이 만년필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제 이 펜은 아무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연이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합의서는 찍겠다. 한도연이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어. 투명한 재조사를 진행하는 거야. 이사회가 반대할 텐데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반대해도 할 거다. 나는 최대 주주야. 강행할 수 있어. 한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 한도연이 두 딸을 봤습니다. 너희가 내게 용기를 줬어. 고맙다. 서연과 윤지가 일어났습니다. 한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날 오후 3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임원 20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도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합의서 계획을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사태 수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투명한 재조사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회사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겁니다. 이미지보다 진실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주가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과거 비자금 조성 관련 제 책임 문서입니다. 외부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30년 전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책임져야죠. 한도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임원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타격이 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도연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한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유서를 남기고 떠난 날, 쌍둥이 중 한 명을 보내야 했던 날, 이 펜으로 서명했던 순간, 한도연은 만년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십니까?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한도연은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윤지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용기를 냈어.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먼저 윤지에게서 아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서연에게서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한도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집으로 천천히. 해시태그 챕터 8 기록된 이후 석 달 후 가을. 서울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1층 로비. 게시판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조사위원회 재조사 결과 발표. 직원들이 모여 공지를 읽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 중 3명 복직이래. 나머지는 2명은 보상금 받고 합의 퇴사, 2명은 복직 불가래. 김태성 차장님은 복직 안 됐대.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15층 사회공헌팀 사무실.
서연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지난 3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점심 같이 먹을래? 오늘 재조사 결과 나왔잖아.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어디서 볼까? 회사 앞 그 카페. 12시에. 알았어. 정호, 회사 앞 카페. 서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10분 후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와 앉았습니다. 언니, 왔어? 응. 늦어서 미안.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파스타 2개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2잔. 서연이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가고 갔습니다. 윤지가 서연을 봤습니다. 언니, 재조사 결과 봤어? 응, 봤어. 김태성 씨는 복직 안 됐더라.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직 기준이 여전히 애매해. 내부 정치 논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언론에서도 불완전한 정의라고 했더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커피. 서연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윤지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 뭔가 했잖아. 응?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 투명하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김태성 씨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나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언니, 이거 뭔데? 선물. 서연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쁘다. 언니 손목에 차봐. 서연이 팔찌를 꺼내 손목에 찼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고마워, 윤지야. 나도 똑같은 거 샀어. 윤지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 팔찌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윤지도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또 만날까? 응, 좋아. 뭐 할래? 영화 볼까? 좋지.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언니, 나 회사 가봐야 해. 응, 나도.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자. 알았어. 윤지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윤지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한도연은 회장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외부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재조사 결과 일부 복직 및 보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이 존재함. 회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함. 한도연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습니다. 3개월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만년필을 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윤지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녁 먹자.
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먼저 서연에게서 네, 갈게요. 그 다음 윤지에게서 좋아요, 아빠. 한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 작은 사무실, 김태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자문실이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 자료들이었습니다. 복직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사례를 기록하고 조언하는 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성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부당함을. 토요일 저녁 한도연의 저택. 식당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왼쪽에, 윤지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먹자.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보육원 지원 프로그램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네, 다음 달에 첫 취업 연계가 시작돼요. 잘했다. 윤지는 요즘 어떠냐? 바빠요. 4분기 프로젝트 준비 중이에요. 무리하지 마라. 네, 아빠.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아, 윤지야. 한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3개월 전 너희가 용기를 줬어.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아빠가 하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어. 한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불완전해. 사내 게시판에는 아직도 불만이 올라와. 복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투명하게 논의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숨기지 않잖아요. 세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빠, 만년필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랍에 있어. 더 이상 쓰지 않아.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려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서연이 한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윤지도 한도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래. 밤 11시 서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윤지가 준 팔찌, 자매 팔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지연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났다. 복직 기준이 불공정하다. 여전히 불만이다. 서연은 게시판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김태성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여전히 서연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책임을 물었고 투명하게 논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일상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윤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서연이 잠들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내일을 향해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원망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옳은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말했다가 삶을 잃었고, 누군가는 아무 잘못 없이 자리를 내주었으며, 누군가는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었지만 적어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진실은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록을 남기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같은 방식의 침묵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